이 옷을 고를 때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면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옷장에 무엇이 있는지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옷을 사면 집에 있는 네이비 블루 셔츠와 그 하의라고 매치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리가 섰을 때만이 지갑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르시면 그럼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사야 돼요. 그러면 소비가 소비를 일으켜서 과소비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저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1% 리더들의 이미지 브랜딩 가치를 올려드리는 온리원 이미지 브랜딩 학자 박영실입니다. 패션 인문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옷은 자신을 알아가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공부거리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옷은 움직이는 자기소개서와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죠. 저 사람은 캐주얼하게 입은 걸로 봐서 역동적인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무난하게 모노톤을 입은 걸로 봐서 차분한 성향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패턴이 다양한 걸로 봐서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구나. 등등등.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깨가 좀 너무 넓어서 고민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담해서 고민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난 보이는 데는 살이 찌지 않았는데 너무 좀 살이 쪄 보여서 고민인 경우도 있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문학적 측면에서 그래서 직결이 되는 것일 텐데, 이 패션을 잘 하려면 일단은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나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옷을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도 연장선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패션을 심오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을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 A라는 고지에 더 빨리 도달한 멘토 같은 사람의 옷을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벤치마킹 하게 되죠.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A라는 고지에 있는 멘토가 이러한 아이템을 쓰는구나. 나와 체형이 비슷한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을 그런 식으로 쓰는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핑크를 저렇게 드레스 셔츠로 활용을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을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내 미래를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내 인생을 공부하게 해주는 매체, 옷차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옷에 관심을 좀 일찍 가졌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다른 그러한 신체 비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커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옷으로 이것이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허리가 아주 날씬한 분들이 상당히 부럽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그렇게 날씬한 편은 아니라서 중학교 때부터 제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항상 허리가 강조되는 A라는 스커트를 입었을 때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어보니 그 실루엣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괴감이 컸어요. 나는 왜 저렇게 이쁘지가 않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꼭 그렇게 내 친구의 A라인을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의 장점은 뭐지? 허리는 가는 편은 아니지만 다리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는 그냥 H라인으로 하고 무릎 라인을 각선미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이 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왜 괜찮은가 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A라인을 입었을 때는 허리가 가늘지 않은 내가 자꾸 A라인, 허리를 강조한 A라인 스커트를 입었더니 움찔움찔 뭔가 안 입어야 될 것 같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는데, 그 옷을 입으니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옷이라는 것이 나에게 자신감을 줄 수도 있는 거네?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생각했던 것이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뭐지? 컬러는 뭐지? 고민을 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웜톤, 쿨톤 이런 진단을 다 정밀하게 해드립니다만 그때는 모르죠. 주변에 가장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3명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바로 위에 언니는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넌 그렇게 입으면 이쁘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야. 제발 그건 입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직언을 해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아주 친했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직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A라인 그 친구, 너 내가 입는다고 그거 똑같이 입는데 안 예뻐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안 이쁜데 그걸 계속 이쁘니까 입어 라고 했으면 전 지금까지 그거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세 사람 주변에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색깔에 그 다음에 텍스처예요. 같은 디자인과 색감이다 하더라도 텍스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아하고 고품격적인 이미지가 나오는가 하면 같은 디자인이고 같은 색상인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품격 없는 이미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멘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대학교 때는 이제 멘토를 찾으면서 저분처럼 되고 싶은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옷을 품위 있게 입으실까 보면서 따라해봤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제가 아나운서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아나운서들은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가죠. 넘치지 않죠. 자신감이 있죠. 당당하면서 무언가 좀 우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거구나. 제가 3업을 그때 발견을 했어요. 3업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취업이에요. 취업. 자신감을 갖더라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부분에서는 only one이야. 나 이 분야에서 정말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 노력 많이 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단점이 있지만 오케이 괜찮아. 나한텐 이런 장점도 있잖아. 스스로 취업업 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거울 보면서 좌우 비율이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괜찮아. 코가 오똑하지 않지만 괜찮아. 몸매가 허리가 쏙 들어가지 않았지만 괜찮아 하면서 나의 괜찮은 부분들을 강화하게 되는 취업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브업이에요. 어느 정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색깔도 포기를 해야 돼요. 색깔이 4가지 이상이 넘어가면 보는 이로 하여금 고민되게 합니다. 4가지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심플하고 명확하고 오히려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걸 나름대로 느낍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달라요.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고의 이 확장성을 위해서 조금 더 아주 다양한 패턴과 컬러풀한 색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관리직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브업, 색상 포기하셔라. 4가지 이상은 no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도 스카프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하시면 좀 헷갈려요. 거기다가 포켓집까지 하면 노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목걸이 하실 거면 목걸이만, 스카프 하실 거면 스카프만, 포켓집 하실 거면 포켓집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하고 귀걸이 같이 하시는 것도 노노입니다. 안경에 포인트 주실 거면 포인트 주시고 귀걸이에 포인트 주실 거면 귀걸이에 포인트 주세요. 액세서리도요. 3가지 넘어가면 노노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 가지의 시선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건 전략이거든요. 명확성이거든요. 이 미니멀리즘을 이 옷차림에서도 추구하시면 훨씬 더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가 취업업, 두 번째가 기브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레스업인데요. 드레스업. 옷차려 입는 거 저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해보셨나요? 해보시고 부끄러운 점 있으면 그 부분은 덜어내시고 내가 봤을 때도 괜찮다 싶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강화해서 해보세요. 드레스업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너무나 멋진 잠재된 나, 미래에 내가 꿈꾸던 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시는 건 아니에요. 포멀한 장소, 드레스업이 필요한 장소에서만 일단 해보시고 그러기 전에, 그런 장소에 가기 전에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직접 한번 입어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옷은 드레스업으로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초대를 받아도 갈 수 있을 만한 기본 아이템은 한번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정말 필요하다. 옷 잘 입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국영수 잘해야 돼요. 국영수 못하는데 나 하버드대 갈 거야. 꿈이 너무 야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싶으시면요 기본 아이템에 충실하세요. 기본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화이트 셔츠 있으세요? 있어요.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려면 적어도 같은 디자인의 같은 색상의 옷이 3벌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템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고퀄리티보다는요, 내 버짓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으로 한 3개 정도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본 아이템이라면. 그 다음에 슬랙스, 그것도 기본 패턴으로 베이직한 거, 다크색, 블랙, 그레이.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난 멋을 부리고 싶어요 한다면 크림 컬러, 그 정도로 베이직을 한번 준비하시고, 자켓은 네이비로 기본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하나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니커즈 화이트로 하나 해놓으시면 아주 기본 아이템. 그래서 셔츠는 3개, 슬랙스는 2개, 자켓은 2개면 좋지만 버짓이 그렇다면 1개, 최소 1개, 그리고 스니커즈 1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한번 준비해 놓으시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응용을 하시고 덧붙이시는 겁니다. 옷은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나를 디자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이 여정이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바디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바디 사이즈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한번 맞춤 셔츠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 셔츠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맞춤 셔츠를 통해서 본인의 치수를 좀 알아놓으세요. 맞춤 셔츠를 한번 해보다 보면 얘기를 해주세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나요? 왼쪽 팔이 길어요? 등등등 본인의 이 신체를 객관적인 전문가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게 되죠. 그래서 좀 자신을 알아가는 거, 신체 사이즈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사이즈인지 이건 정기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옷차림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나의 패션, 옷차림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어떤 옷만 입으면 뭔가 어깨가 싹 펴져요. 안경도 어떤 안경만 쓰면 뭔가 고개가 다 올라갑니다. 나를 당당하게 해주는 그 아이템이 나의 아이템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나의 아이템입니다. 그 아이템이 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 안 가는 옷이 있어요. 손이 가는 옷은 몇 개 안 됩니다. 손이 안 가는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을 이거다 싶은 것을 쌓아가시는 거, 쌓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셔야지. 계속 쌓아 놓으시면 어떤 것이 나의 결을 대변해주는, 나의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나의 찐 아이템인지, 나의 찐 옷차림인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가장 필요한 그 패션 아이템이 몇 개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종이 다 다양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계절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춘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켓은 기본적으로 한 4벌 정도는 있어야 된다. 3벌은 무채색, 예를 들면 네이비, 블랙, 그레이 3벌 기본이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조금 상징적인 컬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 블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징적인 색이라고 할 때 좀 부담스러워 하면 그냥 다크 블루에 패턴이 들어간 거 하나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셔츠 같은 경우는 베이직 셔츠가 3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춘추 했을 때 3벌 해서 6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랙스도 저는 4벌 정도, 자켓도 4벌, 슬랙스도 4벌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 같은 경우 하나 있었으면 그 다음 구두는 블랙 하나, 브라운 하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성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템을 그렇게 갖춰 놓으시면 춘추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하고 이제 겨울이 문제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옷차림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2개 정도 더 추가를 한다 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거기에다가 겉옷, 코트가 있겠죠. 코트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입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많이 입어보면 물론 내가 어떤 디자인이 어울리는구나, 어떤 패턴이 어울리는구나, 어떤 컬러가 훨씬 더 나의 얼굴을 생기있게 만들어주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입어보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누구지? 내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어떤 이미지지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무조건 옷을 고르러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나를 먼저 이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롤모델이 필요하죠. 그 롤모델을 통해서 롤모델이 어떠한 아이템, 어떠한 컬러, 어떤 디자인을 입고 있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시간을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압축을 하신 다음에 오거나이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롤모델에게 만약에 컨택이 가능하다면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어떤 브랜드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최고의 지름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그런 지름길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차선책은 무엇이냐? 내가 봤을 때 저 친구는 참 멋쟁이야. 근데 그 멋쟁이는 그냥 멋쟁이면 안 돼요. 그 친구는 화가를 꿈꾸는데 나는 금융권을 꿈꾼다? 그 화가를 꿈꾸는 친구가 추천해주는 옷을 내가 입는다?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그 금융권에 있는 그 직종과 같은 직종을 꿈꾸는 친구 중에 멋쟁이가 있어요. 내가 봐도 야 저거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러한 센스 있는 친구가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으신 겁니다.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게 입는지 물어보세요. 나중에 기회 될 때 그 친구가 만약에 마음이 열린 친구라면 같이 가자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행운이죠. 그런데 그런 큰 행운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도 어렵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직원해 줄 수 있는 3명. 저 같은 경우는 엄마, 그쵸? 등등 그 3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원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꼭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얘기하잖아요. 나 결혼식에 입고 갈 거야. 나 면접 보러 갈 때 입고 갈 거야. 이런 거 골라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한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의 꿈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공유를 하셔야 명확한 옷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지만 무턱대고 옷 잘 입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옷 잘 입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잘 입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모노톤의 옷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꿈꾸는 장래의 희망이 모노톤의 옷이 훨씬 더 선호되는 그러한 직종의 옷인데 그 멋쟁이 친구의 옷은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아주 다양한 패턴이 들어가는 옷이라면 아무리 멋쟁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옷을 제안해 주기는 어렵다. 그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옷을 추천해 주겠지만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닐 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 중에 멋쟁이를 골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사실 좋은 옷은 거울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전문가가, 좋은 친구가 먼저 찾아줄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조에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와 헬이라는 학자가 만든 창, 조에리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4가지의 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만 아는 창, 두 번째 너만 아는 창, 세 번째, 나만 모르는 창. 네 번째, 나도 너도 모르는 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창은 무엇이냐? 나만 모르는 창입니다. 남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요. 화이트 셔츠 입으면 상당히 전문가 같아. 피부가 생기 있어 보여. 라는 얘기를 주변에선 하는데 본인은 정작 화이트 셔츠가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만 모르는 창, 이 영역을 넓혀가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나답게 변화하는가, 변모하는가 이것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떠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는가? 먼저 한번 보세요. 내 옷장에는 어떤 옷이 제일 많은가? 한번 보세요. 분명히 뭔가가 나와요. 블루만 쭉 있을 수도 있고요. 블랙만 쭉 있을 수도 있어요. 화이트만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는요, 옷을 살 때는 내 몸과 내 마음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일단은 내 몸, 내 핏에 잘 맞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마음에 맞는지.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입고 갈 옷이지? 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뭐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고를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옷장을 스캐닝을 딱 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면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옷장에 무엇이 있는지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옷을 사면 이 화이트 자켓에 내가 집에 있는 네이비 블루 셔츠와 네이비 블루 그 슬랙스하고 매치를 하고 신발장에 있는 짙은 네이비에 그 하이라고 매치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리가 섰을 때만이 지갑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르시면 집에 가서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럼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사야 돼요. 이걸 사긴 샀어. 근데 여기에 맞는 옷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사야 돼요. 지갑도 열어야 합니다. 왜?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소비를 일으켜서 과소비가 되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스캐닝을 하셔야 되는데 스캐닝이 어렵다면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 안 나잖아요. 저는 꼭 주차장에 사진 찍고 갑니다. 옷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딱 사진을 찍어 놓고 옷을 살 때 내가 이 장소에 이 상황에 이 옷을 입고 가려고 하는데 이 옷은 여기에 어울리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지갑을 여시는 겁니다. 옷을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새롭게 접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조건 가서 입어보고 산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치수가 생각보다 이 브랜드에서는 좀 크게 나오는구나를 확실히 알았을 때 그 다음에는 온라인 쇼핑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는 저는 자켓은 좋은 소재를 사서 좀 오래 입는 편이고요. 오래 입는 편이고 한 7년 넘은 것도 있으니까요. 7년이면 굉장히 오래 입은 건데 그 정도 입은 경우도 있고요. 셔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갈아서 합니다. 그래서 수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한 3년 정도 분기별로 이제 계절별로 구입을 계속하고 기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블랙 터틀넥 같은 경우도 1년 입으면 못 입어요. 아무리 좋은 소재의 것을 사도 1년 입으면 겉옷 벗기 조금 민망할 때 있어요. 이게 이제 보풀이 일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참 그렇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아이템은 저는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이제 한 5년, 7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를 해서 좋은 거를 좀 오래 입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에 조금 그래도 뒤지기 좀 아쉽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내 이미지와 이 아이템이 비슷하다. 트렌드가 비슷하다 하면 저는 핸드백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아니면 액세서리라든가 브로치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트렌디한 것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래도 금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죠. 그림을 바꾸기 좀 어렵다면 프레임을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옷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네킹에 있는 옷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부자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체형이 정말 스탠다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버짓이 안 됩니다. 마네킹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려면 아마 그 샵에서는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러한 옷, 아이템 그리고 가장 패셔너블한 옷을
장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버짓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 옷이 본인에게 어울리는지는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네킹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는 따로 있을 겁니다. 정 고르는 게 힘들다면 마네킹에 자켓 하나 정도는 하세요. 셔츠까지는 하세요. 하지만 슬랙스 그리고 밑에 있는 신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운 것, 여러분들 결이 묻어 있는 걸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남다르게가 됩니다. 나답게 남다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려면 그냥은 안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네? 그 무언가의 샛길이 보입니다. 그 샛길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입어보시고, 한 번 더 쇼핑해보시고, 한 번 더 좌절해보시고, 한 번 더 성찰해보시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네킹에 있는 옷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분들 많으셔서 아마 길거리 다니다가 그 마네킹의 그 옷 하면서 그분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마네킹에 있는 옷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상당히 경쟁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얼굴이 차은우 같으면 뭘 입어도 멋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차은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은우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약간 아쉬운 2% 부족한 이 무언가의 시각적 이미지 55%를 옷차림으로 보강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차은우는 옷에 그렇게 신경 안 쓸걸요? 뭘 입어도 멋있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옷차림은요, 얼굴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얼굴은 요만큼이지만 사실은 이만큼이군요. 제가 얼굴이 작진 않으니까 이만큼이지만 옷차림은 어때요? 80%, 70%가 더 많아요. 이 옷차림을 통해서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다. 얼굴이 잘생기면 좋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옷차림에 조금 더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더 멋진 사람인지를 설명서를 이 옷차림에 담아봅시다.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부진 사장이 어때요? 굵은 웨이브죠. 우아하죠? 고품격이죠? 그런데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그만큼 헤어스타일은 마지막에 한 방울 활용 점정을 해주는 포인트예요. 이 헤어스타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선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나는 우아함이다 라고 한다면 숏컷보다는 단발이 훨씬 더 우아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해요. 중년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헤어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윤기예요. 그래서 잘 관리된 듯한 느낌이 드는 윤기 나는 헤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본이다. 그 기본을 다 하신 다음에 웨이브로 할까, 펌을 할까, 숏컷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옷차림 정말 TPO 중요합니다. 이 time, place, occasion, 바로 이 세 가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 멋있다, 삶의 태도도 멋있고 가치관도 멋있고 옷차림도 멋있다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 TPO를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일단 time이잖아요. 이 시간에 따라서 낮에 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저녁 때 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멘토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저녁 때 식사 모임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분만 하얀 크림색 자켓을 입고 오셨고 다른 분들은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가 아주 어두컴컴한 중식당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분에게 오늘의 주인공 같으십니다. 덕분에 여기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저희는 다 정말 까만색 일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흰 자켓을 입고 오셔서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어떤 장소에 오른지 한번 미리 알아봤는데 여기 중식당이 좀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환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낮에 만나는 지에 따라서 저녁에 만나는 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낮이라면 거기는 환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를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플레이스 중요하죠. 장소에 따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 초대를 받아서 외국인 행사 야외 가든 파티에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꽃단장을 하고 야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옷장을 다 뒤져서 입고 갔어요. 옷은 괜찮았습니다. 가든 파티인데 가든 파티에 처음 갔던 저는 이 드레스에 가장 어울리는 건 이 하이힐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그 가든 파티에 온 가든을 제 하이힐로 콕콕콕콕 찍으면서 가든을 다 망쳐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 그 외국인 친구들은 저마다 다 하이힐이 아니라 아주 낮은 플랫 슈즈라든가 그러한 슈즈로 다 입고 왔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 저는 알 도리가 없었고 그 이후에 제 주변에 가든 파티가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 얘기를 해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신발이 좋더라. 물론 그 스타일에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 상황에 맞는 그 장소의 특성에 맞는 슈즈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황 정말 중요하고 저는 또 멋모르고 결혼식에 흰 옷 입고 갔다가 아주 철모르고 있었을 때 아주 크게 아주 호되게 혼난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례를 범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혹여나 우리 하와이 데저트 구독자분들 중에 왜 결혼식 갈 때 흰 옷 입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라도 계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TPO, 오케이전 상황까지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그곳에 왜 가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한 번만 조사를 해보시면 거기가 어떤 곳이지 미리 한 번만 더 조사해 보시면 크게 실수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TPO에 맞는 옷차림 나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일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봤는데 그 업종은 정장을 입는 금융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들 중에 실력은 다 그만한데 우리 면접관들이 입을 모아서 A와 B 후보 중에 누구를 뽑을까? 결국은 옷차림으로 뽑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비등비등한 인재였는데 거의 다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준비된 옷차림으로 온 후보들 중에 한 후보는 니트 차림으로 왔어요. 저는 개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니트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들이 입을 모아서 개성 추구하는 거 나쁘지는 않으나 이 회사에는 규율이 있고 나름대로 서열이 있고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 옷차림 면접에 니트 차림으로 온 것만 봐도 이 서열에는 별로 적응하기 어려운 인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일치해서 그 아까운 인재가 떨어졌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 상황에 맞는 옷차림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직장에서 입는 옷차림은 신뢰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업적 고과를 추측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 기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차림은 그냥 옷차림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설명서, 표현하는 하나의 명암일 수도 있을 텐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조직 문화라면 자유롭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인데 혼자만 자유로우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문화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직장인이라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제 선배, 제 상사 옷차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관심을 두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윗상사분에게 칭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업적 고과가 좋으신 분들은 무언가 있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분한테는 항상 뭔가 특별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 자켓, 그리고 옷차림 컬러,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롤모델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조직 문화에 닮고 싶은 선배, 롤모델 있습니까? 한번 정해보세요. 없으시다면 본인이 한번 그런 롤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후배들이 나를 이런 이미지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러려면 무슨 옷을 선택해야 되지? 로 옷차림 선택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롤모델 한번 정해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 아이템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 기본 아이템에 충실해서 내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입었던 A라는 직원이 프리젠테이션 때 연한 라이트 스카이 블루 셔츠에다가 네이비 다크 자켓을 딱 입고 아주 짙은 와인 컬러의 넥타이를 딤플까지 해가지고 딱 하고 브라운 슈즈를 딱 신고 왔는데 와, 프리젠테이션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함께 있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리젠테이션도 좋았지만 이 프리젠테이션을 더 빛나게 했던 건 그 A사원의 옷차림이었어요.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입고 와서 사실은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프리젠테이션 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 옷차림을 한 걸로 봐서 이 프리젠테이션에 참 많은 준비를 했고 무게감을 두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옷차림은 그런 걸 전달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우리 직장인 분들이 내가 어느 장소에 어떤 일로 서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클린. 우리 멋있어도요. 셔츠에 여성분들 여기 화장품이 이렇게 다 묻던가 요즘 또 겨울철이라서 파카를 입지 않습니까? 이게 파카를 입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인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뭐 화장품이 다 묻어 있다든가 저도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뵙고 두 번 보면 좀 그런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청결한 거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코털 후아 하면서 웃는 거 보면서 정말 해맑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같이 보이는 콧 속의 코털이 저에게 아주 살짝 인사를 할 때 당황스럽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니까 항상 체크하시고 너무나 멋쟁이신 신사분께서 다리 꼬고 앉아 계셨는데 그 사이 그 슬랙스와 흘러내린 양말 사이에 삐집고 나는 그 다리털 이런 것들 너무 노출될 때 좀 양말 올려주시지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게 입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헐렁하게 입지 마세요. 요즘 헐렁하게 입는 게 트렌드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트렌드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나의 이미지, 나의 꿈을 연결해주고 이루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가 아까 기브업 말씀드렸었죠?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트렌디한 거 쫓지 마시고 트렌디함은 어느 정도 아이템으로 한번 충족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신뢰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옷차림으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